안녕하세요. 독립자 아이메드 김상만입니다.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 히스타민 증후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히스타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히스타민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히스타민의 역할, 그리고 어디서 분비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히스타민은 전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의 면역 반응, 그리고 염증, 그러니까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일교차도 거기에 포함되고, 물리적인 자극, 알러젠에 노출되거나 피부가 찢어지거나 우리 몸에서 원하지 않은 그러한 게 있을 때 나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 그래서 그걸 염증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빨개지고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누르면 아프고 붓고, 이런 4대 증상이 이제 바로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타민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히스타민은 중요한 작용도 있거든요. 신경 전달, 특히 각성작용, 기억력에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히스타민 작용이다. 그래서 히스타민은 우리가 무조건 없애서 답은 아니고, 그런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뇨를 조절하기 위해서 음식을 우리가 안 먹으면 혈당은 안 올라가겠죠. 근데 음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적당히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타민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분비가 돼줘야 되고 적당히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당한 게 과도하게 되면 불편한 증상만 생기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제가 히스타민이 우리 몸의 호흡기에서 이 점액을 분비하고 콧물, 가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다 보면 코가 막히고, 또 코 주위에 있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막히면서 중이염이 생기고, 또 이명이 생기고, 또 청력이 떨어지고, 이런 연쇄적인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대 분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히스타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럼 히스타민은 어디서 분비가 되는지, 그냥 혈류에 돌아다니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히스타민은요,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져요. 그 아미노산은 우리가 먹는 거고, 그래서 히스티딘이 들어가서 탈카르복실 효소에 의해서 그 히스타민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염증이 나타나게 되면 자극이 돼서 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 비만세포라는 데서 이제 가장 많이 분비하는 게 이제 히스타민이에요. 그래서 보통 알레르기가 있을 때 비알레르기성 염증에서도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 비만세포는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보신 이유는, 이 비만세포는 혈액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조직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히스타민 증후군이 치료하기가 어렵고 진단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 비만세포는 우리 몸에 점막에 주로 있어요. 코점막, 기관지점막, 눈점막, 구강점막, 그리고 장점막, 이런 쪽에 이제 있는데, 그런 쪽에 이제 비만세포에서 이제 히스타민이 만들어지고 분비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많이 분비되는 그 세포 중에는 백혈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성구는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검진에서 이렇게 기록을 보면 중성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주로 우리 몸에서 군인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군인은 뭐냐? 외적의 침입을 막는 거죠. 그래서 그 군인이라는 그런 면역 역할을 하는데, 꼭 군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도둑 잡는 경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염증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런 염증 물질을 제거해주는 그런 백혈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림파구라고 그래요. 이제 경찰 같은 치안을 담당하죠. 그 림파구 중에 하나의 일종이 호염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검진 기록을 보시면 백혈구란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 호염구라는 게 있는데, 히스타민이 이제 분비가 돼요. 백혈구에서 많이 차지 않아요. 기껏해야
한 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로 분비하는 그 히스타민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가장 많은 세포를 함유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장에 있어요. 그 ECL이라고 하는 엔테로크로마틴 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 장하고 히스타민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과민성 대형증후군, 그 다음에 장내세균 불균형, 만성 그 소화불량, 갑자기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다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엔테로크로마틴 셀이라고 하는 그 셀에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는데, 이 세포는 우리 몸에서 위장관이 굉장히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이 세포가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합니다. 히스타민이 분비가 많이 되는 이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에서 치료 중에 이 장은 꼭 건드려야 돼요. 장의 염증을 꼭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또 대표적인 그 세포 중에 하나고, 분비하는 장소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히스타민성 신경해라고 해서 뇌에 있어요. 전문 용어는 이제 튜버럴 마밀러리 유클레어스라고 해서 이제 히스타민 그 신경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기억력 그리고 각성작용, 이런 역할을 해주는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이게 어디에서 분비되고 어느 세포에 의해서 분비되는 히스타민에 따라서 그래서 약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멀미약이라든가 수면제, 이런 것들은 뇌로 가야 돼요. 뇌와 혈관에 장벽이 있는데 그걸 통과하는 성분이라야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분비될까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일단은 가장 많이 분비되는 건 우리 조직 내에 있는 비만세포, 마스셀이라는 데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혈구의 일종인 호염기구, 그 다음에 위장관에 맞는 그 엔테로크로마틴 셀이라고 하는 ECL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 그리고 히스타민성 신경핵 세포에서 이제 분비가 된다고 정리할 수가 있고,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히스타민도 증상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증상의 종류에 따라서 이쪽에 작용하는 항히스타민제를 따로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산 분비가 많고 자꾸 재발성으로 위궤양이 생기고 그런 경우에 무조건 우리는 이 PPI라는 제제만 해서 식도 역류약을 쓰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검사해서 내 위산 분비의 원인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식도 역류의 원인, 그 위산 분비가 아닌 이런 히스타민 자극에 의해서 그 분비가 되는 거구나. 근본적으로 그런 약제를 써야지만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 내가 어디에서 분비되는지를 아는 것은 히스타민 증후군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